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님, 예쁜 하늘님, 이난님, 이명준님, 신지영님 어서오세요. KHJ님, 류준형님 쫄렸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꼭 해낸다님, 나는 행복합니다님, 부자스톡님, 서남수님, 주식부자님, 좋은날님, 빨봉가자님, 별콩님, 둥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사회정의님, 김은주님, 한사발님, JM님 어서 오세요. 덩크쇼님, 빨강망토님, 네, 소름 돋았어요. 네, 소오름, 네. 찐빵님, 행복만땅님,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가치나님, 긍정무아님, 양보의 사탕님, 라라님, 나는 대박이다님, 써니쌤님, 김현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대한 바이러스 얘기는 안 하려고요. 왜냐면은 또 방송이 잘릴 수가 있어.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오늘 아침처럼 방송이 이렇게 잘리면은 기분 나쁘단 말이죠. 자, 호두마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이원정님 어서 오시고요. 차차대정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차차님 보니까 빨강망토님하고 같이 연결이 좀 시켜야 될 것 같다. 빨강망토 차차.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빨강망토 차차. 기억나시죠? 봄봄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을 먼저 좀 분석합시다. 네. 아, 그거는 유튜브한테 따지세요. 유튜브가 지금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아침 방송 30분 잘린 거는 유튜브가 잘랐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중부님, 산타클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네 희망적인 저녁 시간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시장을 보시면 빨강 루시님도 어서 오세요. 시장 상황을 보시면 자요 박스를 일단 우리가 그려야 돼요.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갔어. 턱걸이. 다보기님 어서 오세요.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일단은 합격점은 받은 거죠. 네, 뭐 100점 만점을 받아서 합격하나 60점을 받아서 합격하나 뭐 둘 다 합격은 합격이요. 그래서 합격을 일단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아직 시장은 저점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박스의 변동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학습 구간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가 2개 있었고요. 나쁜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슈퍼버피님 어서 오세요. 좋은 거 2개, 나쁜 거 1개.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3개가 있었는데 나쁜 건 뭐냐면 보합으로 출발해 가지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보합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아주 개떡 같은 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피곤한 거죠. 지난 10월 6일 같은 그런 경우죠. 네, 10월 6일 같은 경우 보합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빠져버리는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날 추가 하락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억부자님, 1톤짜리 황금님, 그라가스님, 행복한 공간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요런 상황만 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네, 주가가 빵 하고 떨어져 시작했어요. 이러면은 괜찮은데? 라는 느낌. 자, 일단은 좋은 상황은, 나쁜 상황은 보합이에요. 좋은 상황은 떨어져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좋은 상황은 떨어지고, 나쁜 상황은 보합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돼요. 왜냐면 보합에서 시작하면 떨어지니까 나쁜 거고요.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나쁜 상황은 일단 떨어져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내려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거.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양봉. 이게 나오면 사실은 가장 힘이 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요. 악재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주말 동안에 나왔어야 돼요. 주말 동안에 이게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악재나 우리가 미리 보고 있었던 악재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나오기가 어렵다. 이게 보시면 돼요. 네.
양봉사냥님, 쨍하고 햇들날님, 이현정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외를 시켰고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 좀 해봤지. 네, 오키님, 오하나님 어서오세요.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나왔네. 이 어려운 걸 또 해냈잖아 우리가. 네, 김신혜님, 네, 희호애님, 김신혜님 맞죠? 네, 잠자는 마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인사해드렸어요, 그죠? 네, 잠자는 마녀님 기억하고 있었어. 보리사님 어서 오시고요. 유영일님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몇 분 더 하다 할까? 지금 헛소리를 좀 하다가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너무 시장으로 일찍 들어갔는가봐. 원래 아침 시작하면서 방송 시작하면서 헛소리를 좀 하긴 해야 돼, 그죠? 네, 수비굴님 어서 오세요. 아침에 예고했던 그 정제되지 않은 네, 그런 19금을 한번 좀 썰을 좀 풀고 시작을 할까? 네. KHJ님, 쿠키님 어서 오세요. 네. 그것은 조금 그런가? 네. 애들 아직 안 자죠? 우리 아들도 아직 안 자. 그래서 쉽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네. 수위 높은 걸 조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임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그냥 방송실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남은 하나 시나리오. 일단 떨어져 시작했어. 떨어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건 떨어졌다가 더 빠지는 거죠. 네, 떨어졌다가 더 빠져. 더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올려가지고 이게 약간 복잡한 구간이긴 한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주가가 양봉 마감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네. DGL님, 설계님, 이현정님, 상한가 가요? 네. 상한가 오늘 갈 뻔한 게 하나 있었는데, 현대바이오 상한가 갔더라. 네. 윤꽃님이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래쪽 꼬리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양봉 나온 거. 물론 이제 위쪽 꼬리도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걱정거리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바닥입니까 아닙니까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 해와달님 어서오세요. 해와달님 어서오세요. 이게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 그래서 지금 바닥입니까?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그 입장 자체가 나쁜 거야. 네, 행복한 뜨은기님도 어서오세요. 이거를 물어보면은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질문입니다. 왜냐면 바닥이냐 아니냐는 사실 알 수가 없어. 이번에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에 당첨이 될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네, 안 된다고 할 수도 그렇고 뭐 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안 될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김병길님 어서 오세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근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저점 구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강왕구님 어서 오세요. 저점 구간은 계속되고 있고 바닥 근처에 있다.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거리를 일단 한숨 돌려도 되겠다. 뭐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놔도 되겠다. 라는 생각 좀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이다. 즉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신호를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네? 어떻게 바닥이라는 신호 어떻게 외워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수급이 있어야 되죠. 수급. 그 다음에 지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두 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지지가 됐죠.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일단 들어왔잖아. 수급이 들어왔죠. 지지점 지켜줬죠. 그럼 바닥이다. 저점이다. 여기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받아주고 있으니까 여기 저점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뭐 저점인데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었어요. 물론 계좌는 조금 더 내려갔어. 계좌는. 왜냐면 시장이 내려갔기 때문에 계좌는 내려갔어요. 하지만 계좌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아침에 굉장히 쫄았잖아요. 아우씨 어떡하지? 아씨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소가 몇 마리 더 탈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계좌에 이제
계좌가 이제 목장인데 소가 몇 마리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많이 탈출을 했는데 지금 몇 마리 남아있는 것도 애들 다 이거 다 탈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 오늘 와장창 빠져가지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의 시장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준님, 곰툼님, 블랙스와님, 풍류부자님, 어서도 오세요. 그래서 지금 저점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네 방송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조정을 겪어보지 못했고 또 바닥에서 나타나는 이런 학습 구간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을 듣게 되시면은 조금 더 갈피가 좀 잘 잡혀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임선영님 어서 오세요. 올만의 생망입니까? 네, 자주 오세요. 네, 라이브는 살아있는 걸 해야지. 여러분들 다 날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자, 우리 준님 문제 먼저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산업 분석하고 나면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분석하고 정리해도 좀 있으면 까먹고 설명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는 잘 안 된다. 외우는 팁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그거는 무조건 암기지. 사실 암기 과목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경기 순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순환.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기 순환,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흥분하는 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쇠퇴했다.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돌잖아요. 경기 순환 시기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업황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 움직이는 거, 경기가 뭐 어쩔 때 움직이는 거, 금리가 어쩔 때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외워두면 돼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거의 모든 계산을 다 해낼 수가 있잖아. 내가 구구단을 못 외우나? 왜 근데 계산이 안 되지 나는? 근데 뭐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구단을 외우면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뭐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뭐 사칙연산,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웬만한 거는 다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지 않아요? 가게집에 가가지고 네, 호빵 하나 사 먹는데 얼마예요? 500원이요. 그러면 1000원짜리 내고 500원 거슬러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뭐 영호가 10개 가져왔는데 5명이 똑같이 나누려면 몇 개씩 나눠야 되느냐? 그럼 10 나누기 2는 아니지. 10 나누기 5는 2. 네, 1인당 2개씩 주면 된다. 그죠? 네, 이거 진지한 거야. 네,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외워주면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걸 자체를 모르면 아예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안 돼. 그럼 손가락 계속 찝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을 분석할 때는요, 뭐 업황 분석이든 산업 분석이든 다 똑같아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전기전자다. 네, 전기전자다. 그럼 하나만 기억해. 전기전자의 사이클은 뭐냐? 네? 전기전자의 사이클은 뭐냐? 그것만 생각해요. 전기전자 언제 좋아요? 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좋아요? 전기전자는. 전기전자는 언제 좋은 거예요? 가장 잘 팔릴 때. 가전 같은 경우는 4월, 5월이 많이 팔리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같은 경우 수요가 가장 많이 있을 때는 연말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4월, 5월에는 왜요? 결혼 많이 하잖아요. 결혼 많이 하고 보통 봄이 되면은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가전의 수요가 늘어날 때는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네, 대체적으로 LG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갖다 붙이면 돼요. 부부싸움 하면은 꼭 먼저 테레비를 먼저 부시더라고. 그 테레비가 문제가 있어. 근데 꼭 그 테레비를 때려 부셔, 희한하게. 그럴 거면 날 주지. 우리 집 TV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얘가 지금 막, 네, 늙어가지고, 막, 노인 학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때려 부실 TV 있으면 날 주라고. 그냥,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성수사님 우리 내일 부부싸움 할 건데요. 테레비가 부서질 것 같거든요. 갖고 가세요. 그럼 내가 차 갖고 갈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을 보세요. 결혼을 많이 하면 일단은 가가지고 풀세트로 맞추잖아. TV,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세탁기, 또 뭐 있지? 요즘에 또 뭐 사요? 결혼하면. TV, 냉장고, 세탁기. 사실 이게 전부 다 아닌가? 뭐 밥통, 네, 밥통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많이 떠요. 그 다음에 연말연시가 되면은 이제 어떤 수요가 많아지냐면 보통 이제 졸업 시즌, 입학 시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 뭐 연말연시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나와요? 작은 것들, 뭐 핸드폰을 준다든지 옛날엔 MP3 많이 줬어요. 네, 아이리버 거 MP3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 있었죠. 네, 이런 거 선물로 많이 줬거든. 왜냐면 거기다가 음악 집어넣고 이렇게 귓구멍에 꽂고 들으라고. 네, 그런 거 했었다고. 그런 거. 건조기나 세탁기나. 네, 요즘에 뭐요? 세탁 타워인가 그거 있잖아. 세탁 타워, 그 LG에서 나온 거. 네, 그런 거 요즘에 많이 갖고 가죠. 네, 스타일러. 뭐 아무튼 네 연말에 왜냐면 보너스가 나와요. 보너스 연말 보너스가 안 나온 데도 많지만 대체로 연말이 되면 조금 풍족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보너스로 이런 것들 많이 지르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에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네. 왜냐면 해운 업종이 잘 뜨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해운 업종이 잘 뜨는 이유.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국가 간의 교역량이 많아져. 교역량이 많아지면 컨테이너가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럼 그걸 배에다 실어야 되는데 배가 한정적이야. 그리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인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해운 운임 지수 BDI 지수라는 게 올라가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영어 쓰는 거 진짜 어렵만이에요. BDI 지수, 발틱 드라이 인덱스, 건화물 운임 지수입니다. 네, 건화물 운임 지수가 일단 올라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운임이야, 운임. 그러면 해운주에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겠죠. 해운주가 돈 버는 거 봐라. 배만 있으면 돈 벌겠네. 조선주에 수주가 들어가죠. 그래서 해운조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때, 물동량이 막 좋아질 때,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자꾸 물어봐요, 시장한테. 야, 너 오늘 왜 이러냐?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아졌니? 아, 너는 뭔데?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얘가 빙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러고 아무 대답이 없겠지? 네. 그렇게 거기다 제가 물어보면 아빠 많이 아파? 주식하더니 이상해졌네? 막 애들이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말고, 네.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이해하려고 생각하세요. 시장에 대한 관점을 자꾸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지 말고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근본적인 그 흐름을 같이 네, 조금 이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이해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흐름이야, 이런 상황 속이야. 자,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주머니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써야 되겠지. 쓰면 어떻게 되겠어? 어디다 쓸까? 옷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된다라든지. 우리 일상생활하고 딱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옷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이 실적이 더 좋아요. 옷은. 왜? 여름에 티 쪼가리 그거 해봤자 뭐 15,000원, 2만원 하던 건데, 겨울철 딱 되면 티 쪼가리라고 하는 것이 벌써 5만원대야. 달라진다고요. 물론 이제 재료도 많이 들겠지만, 달라진다고. 여름에 티 쪼가리 이거 암만 많이 팔아봤자, 15,000원, 2만원짜리 많이 팔아봤자 돈 안 돼. 근데 5만원짜리 몇 장 팔면은 이거 훅 넘어가잖아요. 이거거든. 그럼 겨울에는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또 패딩 뭐 몇십만원씩 하잖아요. 그럼 사면은 어떻게 해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안 사는 건 아니지.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면 업황 분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업황 분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해버리고 지가 뭐 내려간다라든지 또는 지가 맘대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러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해요. 네. 그래서 업황을 볼 때는 아주 긴 안목으로 봐야 돼요.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저점권에서 계속 모아가야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사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이런
업황 분석에 따른 또는 가치 종목을 분석함에 따른 그런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매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할 때도 우리가 뭐 업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해가지고 엄청 깨졌잖아요. 아, 더럽게 많이 깨졌어요. 네, 기분이 나빠. 지금 위드 코로나가 소를 소를 몇 마리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저 새끼들이. 네. 하지만 나는 안 팔고 있어. 왜? 아, 그거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위드 코로나 뭐 어쩌고, 그걸 뭐 어쩌다고. 지금 뭐 당장 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뭐 어쩌고 막 걱정거리가 막 생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류가 종말합니까? 멸망합니까? 이제 끝났어? 우리는 끝난 거야? 아니잖아요. 코로나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정복 안 되는 겁니까? 정복 돼야잖아. 그럼, 위드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그때 뭐예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은 아니고 정복한 세상이 되겠죠? 코로나가 감기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 올 거란 말이죠. 아, 지금 당장 괴로운 거야. 지금 당장 괴로운데 나만 괴롭냐? 아니지. 다 괴롭더라고 보니까. 옆에를 봤더니, 여기 봤더니, 위에 봤더니, 밑에 봤더니, 뒤에 봤더니, 뭐 다 괴롭대. 그냥 다 죽겠대. 주식 때문에 막 짜증나 죽겠대요. 아, 위드 코로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어차피 다 같이 깨졌는데 뭐 내가 위드 코로나가 굳이 아니어도 다른 거 샀어도 또 깨졌겠네. 주식을 하고 있었으면 무조건 깨졌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중에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비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 사면 되죠. 그런 애들 사보세요. 그런 애들 사보시라고. 사면 좋지.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거나 또 뭐 비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의 어떤 정상적인 그런 분석적인 요소로 접근하기는 네, 찾아내기가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업황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시장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대부분이 다 물렸어요. 왜냐면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된다고 했다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주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다 같이 물린 거죠. 근데 결과적인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끝이야? 그래서 경기는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멈출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조부자님, 서리서리님, 주원맘님, 김선희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윤꽃님이 네,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이제 넋두리 같은데요. 3중 바닥인데 저는 더 꼬꾸라지. 아니요, 저도 더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소가 몇 마리 또 나갔다니까 지금. 3중 바닥이든 4중 바닥이든 뭐 다중 바닥이든 간에 네, 뭐 셰프라인이든 간에 그 있죠. 다중 바닥 셰프라인에서 나온 게 그 한참 그때 그거 아니었어? 3중 바닥 셰프라인 냄비. 근데 3중 바닥이 그렇게 좋다면서 네, 뭐 그랬던. 근데 이 바닥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더러워요. 더럽지 않으면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바닥은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학습 구간이에요.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뱁새 눈을 뜨고 보겠지. 아, 저 새끼 또 내려오는 거 아니야? 또 여기서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웠잖아.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단 말이죠. 특히 오늘 아침은 거의 공포가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그냥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실제로 계좌도 더 마이너스 났어요. 저도 오늘 더 까졌을 거예요. 뭐 물론 올라간 것도 몇 개 있어. 그냥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려있다가 올라간 거라 티도 안 나고요. 네, 계좌 또 마이너스 났어. 나도 계좌 마이너스 났어요. 소가 오늘 한 두어 마리 또 나간 것 같아. 아, 짱나. 우리 얼룩이랑 전박이랑 데리고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아무튼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만 깨지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해보고 있는데 왜 근데 너는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너는 그렇게 여유가 넘치고 너는 그렇게 뭐 깨졌는데도 너 돈 잃어버리는 거 속상하지도 않냐? 아, 속상하죠. 속상해. 그 집 나간 소 생각하면은 속 쓰려요, 지금. 하지만 그래서 내가 소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요? 소 이렇게 소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콧대에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우마왕 같이 생겨서 이렇게. 소도 똑같아. 근데 이렇게 그냥 뿔만 그려주면 소요. 소. 머리 위에 털 조금 있고, 소지, 소. 음모.
소가 눈이 조금 더 커야 되나? 네, 이게 소요. 네, 소가 이제 혓바닥을 이렇게 핥아가지고 콧구멍을 좀 핥죠. 네. 소 혓바닥 이렇게 한번 핥아봤어요? 네. 아, 소 무서워. 애기 때는 보면 무서운데, 이게 소야, 소대가리. 네. 나간 소 도대체 언제 오냔 말이야, 그니까, 너는 속 편하냐? 아니, 나 속 안 편해요, 지금. 이 전박이. 여기 이제 얼룩이, 이런 애들 지금 나가가지고, 얼룩송아지 이런 애 나가가지고, 그냥, 뭐, 새끼까지 다 데리고 나갔어, 지금. 그래가지고, 언제 집에 들어오나, 지금, 야, 건초 갈아놨다. 네, 새죽 끓여놨다. 빨리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오네? 근데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지금은 재미가 없어. 네. 지금은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저점권에서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뭐, 소 외양간 다 고쳤냐? 아니, 소 외양간 다 치웠냐? 아직 안 치웠어요. 아직 더러워요. 그러면 내가, 좀 이따 들어갈게. 전화 왔다고. 음모 하면서. 외양간 다 치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아직 더러운데? 그럼 좀 이따 깨끗해지면 들어갈게요. 꼭 그때 들어와. 아시겠죠? 뭘 도깨비야, 도깨비는. 그래서 지금 바닥은 일단 지저분한 구간이고 계좌는 계속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마음들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제는 자, 여기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가 보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제는 진짠가 보다. 쌍바닥이구나. 이제는요. 올라가면 이 새끼들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죠? 뭔가 마음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는 올라가도 재미없을 것 같죠? 이제 올라가도 신나지 않을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네. 와, 주가 올라가요. 근데 또 떨어지겠죠? 마음속에 불신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성취사가 미워지는 단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콩으로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맞지? 맞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했어. 근데 그냥 뭐 에이, 네. 저놈은 맨날 그냥 됐어. 뭐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죠? 맨날 저점이래, 그러니까 또 빠지고, 이제 올라간다는데 왜 또 빠지고, 뭐야, 네. 계좌는 또 마이너스 쓰고, 네. 지수 대비 좀 덜 빠진다는데, 지수보다 계좌 더 빠지고, 네. 이거 그런 단계예요. 지금은 마음이 또 바뀌었다고요. 요때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해졌죠? 조금 더 지금 왕창 약해졌을걸? 지금 완전히 허약해져 있어, 마음이.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생각해봐. 맞이는 척만 하더라도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팔아야 되겠다 생각할걸? 그게 뭐냐면 학습 구간이란 겁니다. 네, 학습 구간이요. 이번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3,000포인트에서 또 쭈뼛쭈뼛 될 수 있겠지. 왜? 61선 저항 안 넘었잖아요. 쭈뼛쭈뼛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지는구나. 이제는 살짝만 죽여도 그냥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돈. 와르륵 나옵니다. 지금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 개인들이 7,000원 넘게 팔았죠? 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려있는 거 나오는 거죠. 손절매도. 해외로 가자. 해외로 갔다가 또 물렸겠지? 네. 해외 시장도 근데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네. 걔네도 조정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슈. YJ님 어서오세요. 네. 황금물고기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자 이거야. 인정하자 이거죠. 시장이 더러운데 접점이고 바닥인데 어떡할게요. 아직 외양간을 더럽게 청소도 안 해놨는데 소들이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 야, 이제는 괜찮아. 아들아 돌아와라. 아빠 반스 줄여놨다. 이런 거 방 붙여야 돼. 네. 방 붙여야 돼. 이해되세요? 네. 아빠 반스를 줄여놔야 돼.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 이제 가면은 아빠 반스를 줄여놓은 걸 내가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좌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럼 계좌가 빠졌으니까, 장이 빠졌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자, CGV 추가 상장 공시는 뭔가요? 그냥 추가 상장한다는 공시입니다. CGV
옛날에 했었던 뭐 그런 걸 추가 상장은 무섭게 떨어졌어. 영화 보러 갈 건데, 다음 달에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CGV 미워서 안 갈까? 그냥 그거예요. 네. 발행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 가서 봐. 발행을 이때 했다. 보통주 추가 상장한다. 상장이 11월 30일 날. 내일 한다는 얘기네요. 내일. 요만큼 추가 상장한다. 그게 발행가격이 26,000원이네요. 야, 그러면 이건 물량 나올 일이 없어요. 네. 26,600원에 발행을 하는데 지금 가격이 22,950원이야. 그러면 뭐요? 팔 리가 없겠죠? 네. 팔 이유가 없지? 손해보고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네, 물량으로서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그 CB라는 것이 이제 전환사채? 그죠? 맞나? 교환사채? 전환사채? 근데 뭐 그거잖아요. 전환사채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채권으로 발행해 가지고 주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되는데 행사 가격이 26,000원대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죠? CGV 지난번에 이거 하지 않았었어요? CB?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네, 26,000원. 그 26,000원에 이제 행사하는 그 물량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26,000원에 행사해가지고 손절치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왜냐면 채권 같은 경우는 가만히 가지고만 가도 본전은 이자랑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손절매도 쳐가지고 빠져나온다. 이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26,000원대에서 교환을 해가지고 22,000원에 팔아먹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나 손해보고 팔아야지. 자, 손해일 때 빨리 팔아야 되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네. 뭐 주가에 반영될 일도 없어요. 물량 나와봤자 오히려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선물치가 선반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 물량 내일 차익 물량으로 쏟아지면서 내일 10시 이후 와장창 빠진다에 500원을 건데. 500원. 10시 이후. 네. 축하해요. 네. 뭐 작도 하나 들어놓으셨는가 보다. 네. 뭐 그 말할 대꾸할 만한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거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고 뭐 그 정도 가시면 되겠네요. 네. 뭐 뭔가 궁금한 게 있나 본데. 궁금하면 500원이잖아. 뭐 500원이야. 장난이? 네. 뭐 아무튼 네. 시장은 일단 그렇고요.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이제 궁금한 것도 많으시겠지만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 저점권을 그냥 유진했어요. 유진은 잘 했고 그 저점권에서 이제 반등을 시켜주는 거 그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내일은 지금 우리가 아시아가 먼저 빠진다. 유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럽 잠깐 봐볼까요? 유럽을 한번 봐볼까요?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어? 유럽.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유럽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독일. 걔네들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독일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 안 잡혔니? 왜 다운데? 독일. 아직 안 잡혔네? 왜 안 잡혀? 유럽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장 열리지 안 열렸나? 그죠? 오늘 플러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많이 빠져가지고요. 프랑스 4% 빠졌잖아. 가만 있어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럽 상황을 잠깐 볼게요. 요즘에 저기서 HT에서 해외 증시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쪽으로 봐야 돼요. 어디 보자. 유럽 지금 올라가고 있네. 영국 1%, 프랑스 0.9%, 독일도 0.5%.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자, 이제 그 오미크론? 네. 아무튼 뭐 그놈 새끼가 변이놈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영향 준 게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에 빠진 걸 보고 유럽 빠진 걸 보고 미국은 쉬었다가 나와가지고 미국이 빠졌어요. 아시아, 유럽, 미국. 요 순서였어요. 근데 오늘 뭐 아시아 증시는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요. 오늘 아시아 증시 좀 빠졌죠. 근데 거의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네,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하락한 부분은 아니었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보시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복해서 끝났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아 쪽은 이제 일단 민둥민둥을 좀 지켜보자인데 유럽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요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내일 아침에 상승하는 분위기로 내일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조금 떠준다거나 양봉이 이렇게 붙어준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아 됐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됐네 되었네 뭐가요? 잡았네 뭐를 저점을 또다시 학습 구간에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뚫고 넘어갈지 이번에도 몰라. 그렇지만 요 구간은 또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긴 한데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 그죠? 네. 미지근한 것 같아. 물론 지금 이 저점에서 기관 애들이 특히 금융투자가 7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냄새를 확 맡은 거잖아. 얼마 샀죠? 기관이 금융투자가 6,800원 샀어요. 기관이 총 합쳐가지고 7,100억. 그 와중에 우리의 연기금은 또 팔아먹었죠. 걔네들은 진짜 뭐지? 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그렇게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 오늘 금융투자가 제일 고마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뭐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단 나한테 도움을 줬어. 일단 나한테 왜냐면 주가가 얘네들 매수가 없었으면 오늘은 안 죽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냥 지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 냄새를 맡았든 밑에서 기회를 잡았든 아니면은 뭐 비겁하게 했든 개인들 물량 떨어진 거 다 받아먹었든 그렇다가 쳤든 간에 뭘 어쨌든지 간에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를 6,800억이나 해줘서 저점이 그래도 잡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기금이 팔아먹고 외국인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연기금이 팔아먹는 바람에 주가가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 넘어가지고 요거 밀린 거예요. 요거 네. 여기 연기금 이걸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네, 신고를 좀 하면 안 되나 연기금? 신고 좀 하면 안 돼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괜찮았어요. 2시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요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0.-0.5%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었죠. 장중에 높을 때는 0.2%까지 올라갔잖아 아침에. 네, 그래서 플러스도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연기금 밀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연기금은 워낙 이제 대형 조정 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물량이 나오는 거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연기금이 뭐 빤스만 입고 춤을 추든 뭘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들은 유명한 애들이 아니고 네, 그냥 연기금이 조금 얍삽해. 그죠? 원래는 금융투자가 얍삽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우리 편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일단은 뭐 연기금이 오늘 팔아먹으면서 그런 일이 좀 생겼는데 이 새끼들은 오늘 한번 큰 저걸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크게 한번 당해봐야지 또 울면서 그냥 잘못했죠요 이렇게 나오지. 진짜 연기금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욕을 하면 또 나한테 전화 올 수도 있겠죠. 네, 네가 뭔데? 막 그러면 너 성투사인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한번 헛소리나 한번 하든가.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지성화택님 어서 오세요. 네, 나스닥 선물이요. 선물 시장이 보통은 이제 주식 시장보다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미니 뭐 이런 것들 선물이 이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게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지수는 상승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좋으니까 올라간다 뭐 그런 건데 뭐 몰라. 이거는 뭐 나스닥이 꼭 선물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유럽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쪽 선물이 미국 선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이거 끝나봐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끝나게 되면 오늘 여기서 받아준 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돼서 내일 상승을 연결시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아래쪽 꼬리에 양봉 나온 데다가 상승이 붙어주게 되면 요거는 아주 땡큐한 상황이 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데 이런 거. 네. 주가 떨어진 이후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서 양봉 붙어주고 그 다음날 양봉 나오게 되면 이건 대부분 땡큐예요. 네. 대부분이 땡큐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틀린 적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하고 비슷한 어쩌면 이렇게 갭으로 틀 수도 있겠죠. 잘하면 네, 운 좋으면 네, 갭으로 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일까지도 이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새끼들이 보니까 밑에서 사가지고 연기금이 아니지 금융투자 쪽 저점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아먹는데 아주 재미를 들렸어요. 사가지고 팔아먹고 사가지고 팔아먹고 사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또 하겠죠. 그러다가 외국놈들이 딱 보고 있다가 확 잡아서 끌고 올라가면은 이제 연기금 팔아먹고 외국놈들이 붙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지금 충분히 물량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관망만 계속 할 거예요. 외국놈들은. 근데 외국 애들도 보면은 오늘 되게 재밌잖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오늘은 금융투자가 다 한 거잖아요. 금융투자가 다 한 건데 외국인들 잘 보시면은 웬만하면 쫄릴만도 할 거 아니에요. 안 팔아요. 물론 삼성전자 조금 팔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번 달 11월 달에 들어온 게 거의 3조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은 뭐 최근에 팔아먹은 게 해봤자 몇 천억밖에 안 되거든. 네. 그럼 아직도 뭐 한 2조 원 전후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1월 한 달 동안에.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팔만도 하잖아. 오늘 팔아먹은 사람들 많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 근데 얘네들 안 팔고 있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일단 기관 니들이 좀 받아.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들은 더 얍삽한 게 뭐냐면 일단 기관이 바닥을 잡아줘야지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수급 공부를 해드릴 때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 개인들은 상투에서 일단은 많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기관이 바닥을 잡고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와서 주가를 땡겨줍니다. 땡겨주는 걸 보고 개인들이 흥분해서 달려들면 그게 상투요. 요런 수급의 동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뭐 일단 기관 니들이 바닥을 좀 잡아봐. 주가가 좀 올라오면 안전해지면 그때 내가 들어갈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을 좀 나온 상태지만 거기서 외국인들이 더하기를 해주게 되면 기관들이 팔아먹으면서 외국인한테 물량이 계속 넘어가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입장. 근데 안 팔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무서우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걱정스럽긴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보면 시장에 대한 분석도 가지각색이에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게 뭐 델타 변이 같은 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이 경제가 봉쇄되네 뭐 큰일 나네 그런데 미국도 전면 봉쇄 안 한다 그러지. 뭐 국정 이제 딱 차단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쪽 뭐 저쪽 근데 이쪽도 뭐 그렇게 상황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다 그러지. 그냥 좀 약간 설레발적인 느낌 막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 공포심을 좀 만들었었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 이거야.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뭔가 조정이 필요했는데 조정이 이번에 잘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 이상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정하게는 5% 빠져야 된다. 그럼 5% 빠지면 어디냐? 5% 빠져봤자 요 정도더라고. 요 정도. 34,000이 맥시멈이더라고요. 실제로 저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지는 건데요. 네, 34,000이 맥시멈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한 34,500. 그냥 조금 더 내릴 거 정도? 네. 그럼 한두 번 정도, 한 1%나 2% 정도만 더 빠지면은 그냥 요것도 고점에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느낌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이너스 5%인데 사실 뭐 위아래 판단해 봤을 때 마이너스 7% 정도까지 빠지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34,000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내려가 봤자 15,000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놓여졌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쟤네들이 진짜 뭔가 대단한 어떤 나쁜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태로 봤을 때는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들 요 내용들 접근해 봤을 때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
또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이제 시끌시끌한 종목들 쪽으로 많이들 매수가 들어가는데 걔네들 한꺼번에 툭 떨어가지고 마이너스 10% 20% 만들게 되면 여기서 또 털리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겠다. 그런 식의 느낌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증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너 잘 걸렸다 이거지. 내가 안 그래도 위에서 좀 팔고 싶었는데 뭔가 거리가 없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지금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이에요. 19만 9천. 196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나오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만 건 나왔던 거예요. 200만 건이었나? 300만 건이었나? 어마어마하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9천 건이에요. 19만 9천 건. 간단하지? 얼마만큼 좋았다는 실업률이 조금 있으면 발표될 텐데요. 며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4.5%까지 떨어집니다. 실업률이요? 이게 뭐예요?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용이 왜 좋아져요? 고용은 누가 하는 거야?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세요. 왜 일할 사람이 왜 필요할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생산해가지고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고용이 늘어난 거거든요. 일할 사람이 왜 필요하지? 뭔가를 왜 만들어야 돼? 판매가 잘 되니까. 판매가 왜 잘 돼요?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들이 왜 사요?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왜 많아? 고용이 잘 돼서. 이런 식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팔아먹겠다. 이상하잖아.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팔아먹겠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안 좋지. 이상하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아싸 팔아먹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음모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매도 그런 걸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의사 양반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본 게 뭐였냐면 이번 변이가 뭐 저런 거 있어요. 그 변이 자체로는 사실 크게 위협적이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저거하진 않을 것이다. 백신을 뭐 무력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부스터샷을 맞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독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감 백신 안 맞진 않잖아요. 독감 백신이 뭐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독감 백신을 맞으면 매년 변이를 일으키지만 그래도 이 백신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제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런 변종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변이의 수준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으로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제. 지금 뭐 현대바이오가 상한가한 이유는 치료제가 뭐 이제 이 새로운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뭐 그거를 며칠날 7일날 발표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보니까 한 10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10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400% 넘는 데서 팔아먹기 때문에 뭐 전혀 아깝진 않고요. 올라가든가 말든가 뭐 이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다 팔아먹은 거라. 네. 근데 그렇게 치료제 쪽 백신, 뭐 치료제, 뭐 이렇게 어떤 뭐 신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관심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근데 요거는 어차피 계속 해야 돼요.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오늘 시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젠. 이상하다 이거야. 네. 이 물음표 해놨잖아, 물음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차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정도 심각하면 분명히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뭐 그렇게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그 규모로 번진다거나 뭐 정말 뭐 무서운 상황이라면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매물이 막 터져 나왔을까? 왜 상한가를 못 갔을까? 이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위드 코로나 내려갔어. 하지만 얘도 올라갔잖아. 그럼 얘가 내려가게 되면 위드 코로나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원상복귀 된다거나 그런 모습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점점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이 별거 아니야, 괜찮았던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해프닝 또는 미국 주식을 지금 단기적으로 좀 팔아먹기 위한 그런 형태의 핑곗거리 이런 쪽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기를 자꾸 여기다 쓰지 마시라고 세보님아. 네. 뭘 자꾸 빠져나오래.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하고 싶으신 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뭐 말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꼭 팔고 싶어. 근데 내가 뭐 말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는 일기를 여기서 쓰고 싶어. 그건 안 돼. 왜냐면 여기 내 거잖아. 내 방송이니까 내 방송에서 일기 쓰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런 다짐들은 속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꼭 팔고 말 거야. 그러면 파세요. 파시라고. 괜찮다고. 내가 누가 말릴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꼭 나한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나한테 뭐 검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주식은 사실 예측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예측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네가 하는 건 예측 아니냐? 근데 나는 예측이 아니야. 내일 우리가 이렇게 양봉이 붙여주면 네. 지금 정황상 양봉이 나와서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이건 미국 증시가 끝나봐야하는 얘기잖아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플러스로 끝나게 되면 내일 우리 증시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거나 양봉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봉을 하나 붙여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저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저점을 확보한 구간에서 저점이라는 신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이 학습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저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저점 구간. 네. 비관 회로에 마이너스 망투 이렇게 쓰면 되나? 네.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죽음이야. 죽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뭐 달라고 주식을요? 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대. 내가 잘 얘기해 줄게요. 네. 동화처럼 얘기해 줄게. 사람의 마음 속엔 늑대가 두 마리가 있어. 하나는 나쁜 늑대, 하나는 착한 늑대인데 이 두 마리가 점점점 커진대요. 그래서 이 스승님한테 물었어요. 이 두 마리 늑대를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먹이를 주면 된다. 먹이를 주면 되는데 그 먹이를 주는 늑대가 결국에는 더 커져서 그 다른 쪽 늑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 착한 늑대는 어떤 먹이를 줘야 되고 나쁜 늑대는 어떤 먹이를 줘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착한 마음을 먹으면 착한 늑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늑대가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부정적인 늑대가 점점 커져요. 그래갖고 내 모든 것을 잡아먹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더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제대로 된 걸 못 봤어. 그죠? 그걸 못 봤어. 긍정적인 생각, 우린 잘 될 거야. 우리가 왜 화이팅을 하는 거죠? 경기 전에? 야, 우리는 질 거야! 그러면 이게 힘이 나겠어? 네. 우리는 꼭 해낼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결국에는 죽고 말 거야. 막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깨질까 뭐 달라고 경기를 하냐. 네. 어차피 안 되는데 왜 고백을 하냐. 그게 문제야.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주식 뭐하러 하냐. 네. 어차피 깡통 찰거 뭐하러 주식 하냐. 네.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왜 화이팅을 하고 왜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잘 안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잘 될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탈락해봐. 결국엔 그 버스는 나를 내려놓고 갈 거란 말이야. 지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집으로 가려는 버스를 타려고 딱 버스 정류장에 왔어. 근데 버스가 지금 막 출발을 해버렸어. 열받아. 다음 버스 기다리려니까 19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바로 도착한 버스를 타니까 경유를 해가지고 가긴 가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탈 수 있을 것 같아. 홀라당 탔어. 어떻게 돼요? 19분에 도착한 이 버스가 다시 집까지 가는데 총 걸려서 50분밖에 안 걸렸는데 얘는 돌아서 가기 때문에 2시간이 걸려. 이거 순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언제 기다려 그러면서 그냥 막 타버리거든요. 그럼 돌아서 개고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간도 늦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급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 그게 더 빠른 길이야. 네. 그게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거나 뭐 지금 뭐 집문서 들고 와서 매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계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가진 계좌 그래서 다 팔아야 돼? 다 팔 거예요? 주식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일단 여자친구한테 채웠어. 아이씨 막 그냥 죽어버릴까? 그리고 바다에서 뛰어들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뭐. 끝난 거잖아. 그럼 그 뒤에 줄줄이 있을 갑순이 뭐 갓난이 뭐 3월이 이런 애들을 못 만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실연의 아픔은 겪었지만 나에게는 더 찬란한 미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겨내야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래서 이해되세요? 네. 주식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냥 아빠 뭐 해줘 그러면 비켜! 지금 그거 해줄 때가 아니야. 지금 주식이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근데 이게 남의 핑계 대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 네. 그거는 뭐 지금 시장에서 근데 다들 이해해요. 아유 그냥 계좌가 많이 내려가서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힘들어요. 그지? 힘들어요. 나도 지금 계좌 보면 열받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먹통으로 해놓고 가만 내두고 안 보고 있단 말이야.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좌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소가 또 나갔네. 그러면은 또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 거고 내 돈으로 산 거고 내 주식수가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없으면 다시 올라오겠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금이 있으면 일단은 주식 더 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지금 뭘 사시면 된다고? 뭐 돈이 없잖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당장은 타이밍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매수 못 하겠지만 삼성전자 타이밍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별 문제 없잖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지만 해준다면 시장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이 규모 그 다음에 움직임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들여다 놨다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더 털어먹어야 되는 물량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할 때는 항상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늘 만나는 게 그거예요. 조정, 상승. 얘들은 항상 만나게 되어 있어요. 상승할 때는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근데 조정 나올 때는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쁘지. 뭐 당연히 그런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상승 나올 때 기분 좋고 하락 나올 때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뭐 더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금은 한정적이고 계좌를 굴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서 꼭 만나야 되는 운명적인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즉 조정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 팔고 떠나자? 이미 이렇게 맞아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습적인 공매도거든요. 급락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야. 급락에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1차, 2차가 나오면서 주가를 더 끄집어 내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주가 빠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왜냐면 해외 증시 보세요. 7, 8, 9, 10월까지 한번 봐보세요. 7, 8, 9. 7, 8, 9. 나스닥 같은 경우 뭐 10월달에 더 많이 올라갔죠. 여기 조금 빠지긴 했어 9월달에. 근데 그 이후에 더 올라갔잖아요. 다우지수 마찬가지고요. 조금 빠지겠지만 더 올라갔어요. 결국엔 신고가 나왔죠. 그 크게 빠진 것도 없어. 뭐 해외 증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싶은 정도죠. 우리나라만 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잖아.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그 매도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공매도. 공매도였잖아요. 그럼 공매도의 의도가 뭘까? 물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공매도의 의도는 뭐겠어요? 주식이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주식을 왜 내리려고 했을까? 지금 시즌은 무슨 시즌일까?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형주 쪽에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배당도 받아야 되죠. 배당은 어때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률이 더 높아지잖아. 그럼 배당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배당주는 뭐 어떤 기업들이에요? 대형주 쪽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원하는 주식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공매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와장창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물량이 떨어진 속도가 투매로 나오니까 더 많이 빠지는 상태가 될 테고요. 코퍼는 저도 그래요. 네, 코피 나오고 있습니다. 코피. 네. 자, 그러면 더 싸게 살려고 했다라면 더 싸게 살려는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개인들 물량이 와장창 나와야 되겠죠. 그 물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물량 언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권인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 종목들 중에서는요, 삼성전자도 성장주지 가치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다우지수나 나스닥 쪽으로 갔을 때 뭐 성장주, 기술주,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삼성전자가 그래서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삼성전자가요. 가치주예요, 성장주예요? 이 부자님. 삼성전자 가치주 아니에요. 성장주예요. 그거는 미국에다 갖다 붙여야 될 이야기예요. 가는 종목이 계속 갔다는 것은 뭐가 간 거야? 그래서 뭐가 간 거지? 게임주?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저평가 가치 주고 그게 왜 삼성전자가 저평가 가치 줍니까? 삼성전자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성장주, 기술주. 나스닥 내릴 때 삼성전자 왜 내려가? 성장주예요. 성장하고 있잖아. 가치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이 멈췄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400조에서 끝날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비해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가치주 전략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저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 규모가 성장하고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의 크기가 성장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주가가 현재처럼 머물러 버리게 되면 이게 저평가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주 전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태광산업 이런 거 봐야 되나? 이런 게 가치주라고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봐야 되나? 성장 대부분 삼성전자는 성장주예요. 하이닉스 이런 거 다 성장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딱히 적용 있는 게 아니고요. 테마가 간 거예요. 테마가. 위메이드 이런 거 테마가 간 거예요. 계속 가던 주식이 간 이유는 테마가 간 겁니다. 지금 시끄러운 게 NFT 그 다음에 비덴트 이런 거잖아. 다나 이런 거. 이게 다 뭐가 간 거예요? 다 뭐가 갔어요? 다 뭐가 갔어요? 메타버스 간 거 아니에요? NFT 이런 거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테마죠 뭐. 테마가 간 거예요. 개별주. 이건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냥 테마주요. 네. 이건 그냥 테마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냥 가치주를 따지기는 조금 그래요.
네, 우리는 뭐 역사도 짧고 하기 때문에 가치주, 제 생각에는 뭐 가치 투자 전략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오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가치, 그죠? 성장 가치주. 그다음에 뭐 자산주 쪽은 이제 자산 가치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경우는 있는데 그 가치주, 성장주로 분류해가지고 시장 상황을 배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 뭐 2차 전지 이런 거 다 테마 아닙니까? 2차 전지를 그것도 뭐 그렇다 칠 수 있겠다. 그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 그거 어쨌든 성장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일부분의 어떤 종목이 갔다. 그것도 테마로 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소재. 지금 저기 뭐야,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다 못 갔잖아요. 얘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LG화학은 못 가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얘는 그러면은 성장주 아닌가? LG화학이라서? 배터리인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수급이 어떻게 몰리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급이, 즉 인기 있는 종목에 몰려가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뭐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막 올라가는 쪽으로, 야 얘네들은 안 된다 지금. 근데 대부분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가 가지고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중소형주, 2차 전지 중에서도 대형주들 못 갔죠. 대형주들이 가던 시기는 작년 말부터 작년 올 초 정도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지금은 중소형주가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위메이드 뭐 이런 거 뭐 가격대 얼마 안 했던 거야. 이거 6조지만은 지금 10배 올랐기 때문에 이게 6천억짜리면서 6천억짜리, 5천억짜리, 6천억짜리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 뭐 저 뭐야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 2등이지만 이게 11조 4천억입니다. 11조 4천억인데 이게 지금 4만원정이랬어. 그러면 10배 깎아봐요. 1조짜리였어요. 이 중소형주 쬐깐한 주식이란 말이에요. 중소형주 쬐깐한 주식인데 얘네가 지금 그렇게 간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계속 가니까 중소형주 쪽은 왜 이렇게 움직였냐? 이게 올해부터 왜 이렇게 움직였어요? 조그만 애들은 올해부터, 올해 그것도 연말 여기에서부터, 실제로 여기는 뭐 같이 움직여야 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형주가 못 가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금은 항상 이동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인기 있는 쪽으로, 또는 대형주와 소형주 이렇게 반대 대립되는 구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못 가면 소형주가 잘 가는 거고요. 대형주가 잘 가면 소형주가 못 가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대형주가 못 갈 때 중소형주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요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얘네들은 조그마기 때문에 조금만 잡아줘도 금방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주도주의 방향은 항상,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성장주에서 이제 주도주로 가는 거야? 이거 주도주예요. 네. 그 지금 코스닥엔 주도주가 두 개가 있잖아. 배터리 소재와 게임주. 이게 주도주예요, 지금. 주도주는 뭐냐면 시장을 끌고 가는 거. 그놈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는 계속 주도주.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끝났다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어요. 다른 쪽으로. 이건 끝났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바로 잽싸게 봐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주도주가 뭐였어요? 시젠이었잖아요. 시젠, 신풍제 이런 거였잖아. 주도 방향 꺾이는 거예요. 꺾이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뭐 대형주들이 주도주로 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사실 그 당시에 또 주도주가 됐었어요. 걔네들 꺾이면서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죠. 얘네가 주도주였어요. 근데 얘네는 대형주였기 때문에 개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어우 답답해. 그런 상황이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얘네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올라간 거예요? 가벼운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올 3월부터 매수한 위메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보셨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올 여름철부터 해서 더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걔네가 지금 주도주예요. 얘네가 꺾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다른 놈이 또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주도주를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 아니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쟤네가 꺾인 다음에 올라가야 될 애들. 나는 그걸 위드 코로나로 봤는데 지금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좀 이상해. 그러면 뭘로 봐야 될까? 경기 회복주로 봐야 될까? 그건 지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위드 코로나 소비주 뭐 이런 쪽 말고는 주도주가 후보가 될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벌어지죠. 게임주 더 올라가게 되고 갑자기 또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걔네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뭐 이게 또 다시 주도주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주도주가 되면 시장은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으려면 쟤네들이 주도주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위메이드 안 꺾이잖아? 아직도 뭐 이런 거, 뭐 비덴트, 뭐 이런 거 안 꺾여요. 뭐 다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미쳐가지고요. 네. 미친 거 아니요? 근데 뭐 다 메타버스야. 다 메타버스. 이게 지금 주도주 행렬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통째로 좀 꺾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새로운 애를 주목받겠지. 그러면은 뭐 새롭게 뭐 자율주행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애플카 관련한 애들이 나올지 자동차가 될지 아니면은 뭐 전기전자가 될지 아니면은 진짜 위드 코로나가 다시 치어 올라가면서 뭔가 만들어낼지. 주가 올라가는 금방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 매수해가고 이렇게 빠졌어. 올라갈 때 금방이에요. 후루룩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요때 대비해서도 100%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나 여기서 지금 만약에 9,000원에 사가지고 이게 5,000원까지 빠졌어. 마이너스 40%예요. 근데 아씨 어떡하지 짜증나 열받네 막 그랬는데 이거 팔아버렸어 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9,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가면 이게 몇 프로예요? 플러스 70% 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요거 다 복구하고 나서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종목들이 상황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이게 주가가 지금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지만 이것도 개선되면 반대급부적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때 못 잡는 거죠. 떨어져서 무서워서 팔았는데 그만 급하게 올라간다. 그럼 못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지금은 집에 물려있기 때문에 뭐 더 사거나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반등이 나갈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봐시면 돼요. 네. 그래요. 뭐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근데 내가 지금 제일 답답한 건 그거예요. 내가 백날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제가 강연회를 가거나 그럴 때 제가 항상 처음에 당부드리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은 마음을 좀 열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항상 그 얘기 먼저 하거든요. 마음을 좀 여세요. 그냥 이게 가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연을 딱 하면은요, 이렇게 딱 그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너 이 새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이 새끼 봐라. 막 그러면서 그걸 재고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러면 도움 하나도 안 돼. 네. 왜냐면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의견이 틀릴 수 있겠지. 왜 나는 이쪽에서 배운 사람이고 너는 못 배운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자기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네,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잖아. 그러면 방송을 듣는 이유는 뭐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 또는 내가 보지 못했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 부분 아니에요? 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좀 열린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꽁 하고 있단 말이지. 야, 이 새끼 너 틀렸는데? 야, 너 틀렸구만. 야, 자식 봐라. 너 계산도 틀리더니 이것도 틀리냐? 도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거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난 내가 정답이라고 말한 적 없어. 아시죠? 나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뭐 손실 났다고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 났다고 요즘에 자랑도 안 하잖아, 솔직히. 네. 위메이드 뭐 10배 났다고 내가 막 만세 부르고 뭐 머리 꽂고 뛰어다녀요? 다른 데 갔으면 벌써 뭐 난리 났겠지.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내가 지금 이게 입방정으로 떨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거 뭐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자랑할 거리 많지. 하지만 손실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너도 그렇게, 너의 생각도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내가 하는 방송이잖아. 그죠?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말해봤자 저는 들어오지 않아요. 너는 왜 참고하지 않느냐? 그건 내가 청자의 입장이지, 연설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나의 주제가 있거든.
이해되시죠? 나는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의 그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방송을 듣고 있으면 거기다 사족 달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니, 틀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생각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공감하는 게 있으면 격하게 공감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저거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도 보는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뭐 필요 없는 것까지 내가 다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한 상 차려놨는데 거기서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어. 그거 굳이 먹을 필요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캐치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야, 내일은 장이 내려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런 예측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서울역 굴다리 밑에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한 플랜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되게 힘들죠. 이제 겨울도 오고 힘들죠. 그럴 때는 일단은 더럽더라도 두꺼운 솜잎을 두껍게 덮으시고 일단 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요. 무료급식에서 밥을 먹으시고 그다음에 일당지에 나가세요. 무슨 일이라도 해가지고 일단은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방을 한 칸 마련한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숙식 제공되는 그런 일자리를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거나 해고 그런 플랜을 세워주는 거지.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뭐 당장 굴다리에서 뭐 궁전으로 이사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힘들잖아. 힘든 위치 아니에요? 힘든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내 방송만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방송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전략은 다채롭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 방송을 많이 참고해요. 얼마 전에 뭐 조니 대표 나오는 것도 봤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 나오더만 메리츠 펀드 마이너스 20%예요. 막 그러는데 그 시장이 내려가는데 뭐 마이너스 20%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전략적인 부분들 봤을 때는 나는 공감하는 것들 그냥 그대로 다 캐치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형주들 움직이는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얘기해요. 사실은 뭐 유료회원, 무료회원 구분둬서 얘기하는 것도 난 잘 못하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좀 그래요? 집값은? 네. 그래요. 원래 사실 방송은 자극적이어야 좋아요. 자극적이고 좀 싸움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냥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야 되고 막 네, 이거 보세요. 봤죠? 그런 거 막 하고 그래야지 재밌죠. 근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런 거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이것 봐요. 10배 갔죠? 왜 이런데 안 샀어? 그렇게 사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이 새끼 약 올리나? 그런 생각 들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수익 날 거라 생각하지만 수익 안 나요. 나도 왕창 물렸다니까? 네. 나도 왕창 물렸는데 너 왜 그렇게 당당해? 난 당당해요. 왜? 시장 빠져서 물려있는 거라서. 시장 올라갈 때 나는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히 튼튼합니다. 네. 저는 뭐 시장 빠졌을 때 계좌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뭐 이거를 뭐 팔아야 되네, 소가 나갔네, 뭐 이런 것들을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주가 빠진 거 가지고 뭐 계좌 보더라도 나는 뭐 그냥 좀 빠졌네 그러고 말지 그런 거 없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죠? 계좌 들여보면 기분 더럽게 나쁘지. 막 팔고 싶죠. 일시 일괄 매도 눌러 말어 막 그러잖아. 일괄 매도 하시겠습니까? 네. 눌러 말어. 저도 옛날에 그런 고민했었다고. 네. 저도 그런 고민했었어요. 일괄 매도 해 말어 막 이런 거. 근데 일괄 매도를 하고 나면 항상 남는 것은 후회였어요. 물론 그 달은 속 편할 수 있어요. 에이씨 잘 팔았다. 속 시원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꼭 후회합니다. 내가 그거를 그때 다시 살려니 살 수도 없어. 이거 내가 다 경험했던 거란 말이에요.
다 경험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알아요. 네. 아이씨, 전문가 하나 믿고 들어왔는데 지금 4개월 때 조정받고 그 계좌는 박살나고 짜증나네. 저 새끼는 맨날 괜찮다는데 짜증나네. 지도 물렸다면서 계속 같이 물려있으라네. 네. 지금 팔면은 안 된다네. 근데 주가는 또 떨어졌네. 아, 계좌 또 내려가네. 내가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런 마음 다 겪어봤어요. 네. 내가 지금 되게 웃기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손실을 통해서 배우면 좋지. 네, 배우면 좋아요. 그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거 뭐 독약을 먹어봐서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 진짜 죽나? 그리고 먹어봐. 내가 죽어봐. 진짜 죽는구나. 이럴 필요 없잖아. 주식에서 뭐 깡통이 나봐야지 그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꼭 깡통이 나서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딱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더럽습니다. 왜냐면 더러운 곳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습니다. 바닥은 원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다 현금 마련해가지고 딱 현금만 딱 들고 있으면 언제 사나요? 그리고 뭐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물려서 계속 들고 있단 말이에요. 손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면 탈출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생각해서 전략을 짜보자는 것이지. 그죠? 그거를 짜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지금은 잘 팔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만큼 내려가서 아이고 잘 팔았다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사야지 이건 못 사거든요. 아니 왜 못 사요? 사면 되지? 못 사요. 미안해요. 못 사요.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막 꼬여.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꼬여. 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타이밍을 못 잡아요. 희한해요. 나조차도 그랬어요. 이게 팔고 나서 다시 매수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유료 리딩 할 때도 마찬가지죠. 팔고 나서 다시 살게요 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5개를 팔게 되면 한두 개 정도 샀을까? 나머지 3개는 다 튀어나가서 100% 이상 뭐 더 많이 올라간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의 어떤 트레이딩이나 잠깐의 어떤 조정을 피하려고 매도를 했다가 아예 내려가는 거 참고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됐다니까. 저도 그래요. 이거 여기서 팔고 다시 살게요 했는데 못 사. 타이밍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보면 또 미안해. 괜히 팔려고 그랬나? 근데 이때 내려갈 때는 좀 신나잖아요. 이게 한 2, 3개월 걸리더라고. 돌아서는데. 그럼 2, 3개월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오면 매수를 못 하잖아요. 항상 그 시점이 있는데. 그 매수 못 하고 멍하니 있다가 어씨 올라가네? 좀 내려가면 살까? 내려가면 살까? 하다가 갑자기 튀어버리니까 그 올라갈 때는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뭐 한 50%, 60% 먹고 팔았는데 나중에 뭐 180%, 200% 막 나와버리면 댓글에 이제 가끔씩 놀리는 글 오잖아요. 성투사님은 팔았어요? 나는 안 팔았는데. 그럼 당신이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안 파는 네가 챔피언. 저는 주식 안 팔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안 팝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주식 안 팔아요. 저는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리더라도. 왜냐면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상패 당할 거 없어요. 상패 당할 거 없고 상패를 안 당한다라면 주식을 팔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사면 돼요. 그 어떤 진짜 상장 폐지 위험에 있었던 거 있었어. 코오롱. 뭐 코오롱 그때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뭐 상장 폐지 뭐 되네 어쩌네 막 그랬었잖아요. 주가 뭐 작살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100% 먹고 팔았어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계좌 마이너스 12%는요. 요거는 하는 순간 회복이에요.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회복. 이거는 사실 뭐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안 돼요. 이건 명함 내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2% 계좌 마이너스 10%는 안 돼요. 그러면은 명함 내밀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돼요. 이거 그때 제가
뭐였지? 월급 종목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물렸잖아. 이거 반토막 났나요? 마이너스 50% 났나? 더 났나? 그런데 이씨 뭐 어차피 월급 종목인데 그래 네가 코오롱이니까 뭐 다른 건 상패되는데 설마 코오롱이 상패되겠냐? 씨 냅둬보라 씨 그랬더니 100% 나왔어요. 100% 얼마 전에 100%에서 팔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네. 100% 나온 것도 100% 나와서 팔았어요. 원금만 뺐어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10%대는 상위 1% 상위 1%쯤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마이너스 20%좀 나와줘야지 아 이거 회복될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지. 네. 지금 시장에서 마이너스 10%대가 어디서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까? 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괜찮아. 아시겠어요? 네. 아, 돈, 돈도 없지? 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긴 해요. 네. 미안해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을 때 그때 사겠습니다. 사실 근데 계좌 볼 시간 없이 바쁜 게 맞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계좌는 근데 마이너스 7, 80%까지 가면 안 돼요. 네. 종목은 마이너스 10%까지 가도 이거 충분히 회복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계좌는 마이너스 70%까지 가면 안 되고 요거는 포트폴리오를 좀 잘못 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종목은 상관없어요. 종목은 마이너스 70%까지 가도 괜찮긴 합니다. 네. 아, 이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게 있어. 이게 상승장에서 마이너스 12%면은요.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지금 보여? 시장을 우리 하늘님은 저건가 보다. 초보이신가 보니까 요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시장만 지금 한 5% 정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15% 정도. 고점 대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늘님 계좌가 몇 프로라고요? 마이너스 12%요? 네. 시장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아주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 그것도 시장보다 좀 덜 빠져서 아주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 잘 들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이 원상복귀가 됐을 때는 아마 플러스가 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믿으십시오. 네. 마이너스 10몇 프로, 15% 미만은 다 잘하셨어요. 잘,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마이너스 20% 나왔어? 이러면은 그냥, 에휴, 좀, 나쁜 게 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요. 다. 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마이너스 10%가 이게 회복이 될까?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 가끔씩. 나는 지금 마이너스 1억인데요. 금액으로 보면 안 돼요. 네. 금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때에 개별주, 테마주 단타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자꾸 옮겨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꾸 여기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아우, 저기 위메이드 10배 나왔다는데 절로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악마의 손짓이죠. 네. 사실 이거는 조정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조정이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항상 처음이 힘들잖아요. 첫 키스, 그 다음에 첫 외박? 그러면 다 처음에 이제 힘들지. 네. 다음에 다 당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서. 네. 잘 모르지 뭐 어떻게 처음에는 다 몰라. 근데 처음 만나는 조정이니까 처음에 만난 조정치고는 좀 제법 깊게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정은 그냥 늘 만나는 거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고 금액은 보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퍼센테이지 얘기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1억 벌었어요. 그런데 수익 난 거 보니까 2%막 이러면 안 돼. 네, 내가 100억을 가지고 1억을 벌었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 네, 100억을 가지고 1억을 벌었어. 이거 자랑 아니에요. 5억을 가지고 1억을 벌었어. 이건 자랑일 수 있겠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금액은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액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시장이 회복되면서 분위기 좋아지면 이건 어차피 보상받는 부분이고 내가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버는 거고 조금 투자하면 조금 버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주식 투자로 1억 만드는 법 이거는 뭐 10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계좌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천천히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요. 네, 조금 길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길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거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드리긴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지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녁에 좀 보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내일 우리가 이제 양봉이 붙여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전략을 좀 세우게 될 겁니다. 그걸 언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네? 언제 보면 되겠어요? 내일 낮에 13시 30분에 또 기가 막힌 무료 방송이 또 열린다면서 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내가 또 무료 방송을 또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대단하다. 야, 우리 단풍이는 진짜 귀신이야? 10시 반 됐어요? 오, 저 새끼 자다가 자고 있었는데 바로 문을 긁고 있네. 방송 끝내래요. 단풍이가 방송을 끝내랍니다. 이 100억 벌면 1억 준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안 주더라. 안 주더라고요. 그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그분이 10배 정도 벌었어요. 10배. 그러니까 그때 얼마였어? 3억 얼마로 10배까지 한 9배 벌었나? 한 거의 30억 가까이 벌었어요. 3억 얼마로. 안녕. 근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딘가 사라지고 안 보여. 지금까지 안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담하지 마세요. 그때 돈 주려면 아까워요. 쌀이나 주십시오. 쌀이나 공약미를 갖다 보내세요. 자, 아무튼 내일 1시 30분에요. 돈 벌면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안 되면은 전문가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요. 괜찮아요. 나도 같이 돈 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사람이 10배 벌었으면 나도 10배 벌었겠지.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나도. 그거 없어도 괜찮아. 어쨌든 1시 30분에 내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내일 1시 30분에 오세요. 그러면 내일은 주식이 조금 반등했을 때, 시장이 반등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 같은 배를 탔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시죠? 배신하기 없기다. 아시죠? 배신하지 말고 약속해줘. 오늘 그런 노래도 한번 들어주고 싶은데 내 사랑을 마칠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슈퍼챗 다 어려운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슈퍼챗 같은 거 하지 말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세요. 수익 많이 날 때 그럴 때 하는 거지. 뭐 장도 어려운데 슈퍼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잘 되는 그날 우리가 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가죽은 절 주세요. 신발이라도 만들어. 아니면은 이렇게 요즘에 뭐 막시무스 뭐 그런 거 요즘에 저거라며 그런 거 하나 해서 입게. 소 가죽은 나 주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할 날을 좀 우리 하자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방송을 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내일 낮에 뵙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푹 주무셔야 되겠죠? 푹 주무시고 내일 낮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칠게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가요.